자, S&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의 조정, 그 다음에 삼양식품이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 들어갔고, 이 종목도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넥스트에서 29%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반 정도 줄여왔죠. 이제 반 정도에서 아래쪽 61선까지 완전히 붕괴시키는 하락이 나왔다 지금 돌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삼양식품이 소스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 뉴스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삼양식품이 소스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S&D 지위가 흔들리고 이제 경쟁사의 출현 이렇게 경쟁사의 출현 정도로 그치질 않죠. 자,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양식품이 GNF 인수를 100%를 인수를 한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기 자회사가 되는 거죠. 삼양식품이 자회사가 되는 자회사에다가 소스 물량을 몰아줘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S&D는 껍데기가만 남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한가를 두들겨 맞고 더 내려도 이상할 게 없는 재료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외형상으로는 이게 참 여러모로 조금 복잡합니다. 신경도 조금 복잡하고요. 자, 이 천하의 대삼성전자도 예전에 이런 짓을 벌인 적이 있죠. 그래서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한테 기술을 탈취당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한테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CMOS 기술을 만들어 놨더니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라라고 해가지고서 얘기를 해놓고는 그리고 기술만 싹 빼먹어 버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런 회사 하나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굉장히 좋은 주가를 받았을 겁니다만 그 기술을 뺏긴 상태로 삼성전자의 기술을 뺏긴 상태라 별 볼일 없는 상태라서 간혹 작전 시세만 나오는 그런 기업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대삼성전자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누군들 그런 짓을 안 하겠냐는 얘기죠. 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 이거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수 페타시스처럼 양아치처럼 움직이는 회사들도 나올 것이고 이제 갈라질 거라는 얘기죠. CEO 마음대로 따라 틀린 거죠. 자, 일단 액면상으로 보면 현재의 주가는 이건 이게 액면상의 해석대로라고 하면 요렇게 돼가는 거고요. 요것이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1차적인 액면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S&D 지위가 흔들린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앞서서 우리가 계속 점검을 했던 것처럼 S&D는 삼양식품이 증설을 하면서 그 증설에 맞춰서 여기도 똑같이 공장 증설이 들어간 거죠. 이게 만약에 삼양식품이 이게 인수라고 하는 게 이게 금방 인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인수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 어느 날 어제 갑자기 인수하기로 하고 그리고 GF를 만나가지고 GNF로 그냥 돈 주고 바로 인수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까?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됐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S&D도 이렇게 증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S&D한테 자, 우리가 공장 증설을 했으니까 너네도 공장 증설을 해라. 당연히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 메이저 쪽에서 라인 해줘. 삼성전자가 설비투자 라인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제 1차 벤더들한테 너네도 준비를 하라 그러고 다 오다가 나가죠. 이게 당연히 삼양식품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증설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삼양식품이 증설 오다가 나와야 우리가 증설하니까 너네도 증설해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품 납품도 못하는데 삼양식품이 이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혼자 맘대로 증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삼양식품이 양아치 짓을 했느냐 아니냐 이제 판가름이 좀 더 있으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업식품이 당연히 현재 삼양식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파이 자체를 감당이 안 되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이 들어갔는데 증설이 삼양식품에 비해서 조금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3분기 이후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삼양식품의 입장에서는 소스가 모자라서 조금 더 이제 S&D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이제 소스 업체를 다원화한다라고는 두 번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되돌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으로 되돌아 들어가서 자, 이 내용을 이제 되돌아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삼양식품의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검토. 다양한 검토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방금 전에 말던 첫 번째 양아치 짓을 할 것이다. 삼양식품의 이익은 커지겠죠. 삼양식품의 이익은 커지게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뒤바꿔서 얘기해볼까요? 자, 이 GNF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였냐라고 하면 경쟁업체인 농심과 오뚜기의 스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심하고 오뚜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농심하고 오뚜기는? 자,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만약에 S&D가 물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 농심하고 오뚜기가 S&D를 인수해버리는, 역으로 인수해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죠. 시나리오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S&D는 삼양식품한테, 삼양식품이 만약에 그렇게 양아치 짓을 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양아치 짓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엔 반대로 농심과 오뚜기는 그러면 이제 자기네한테 스프 납품하는 업체가 지금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삼양식품한테로. 근데 삼양식품이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쪽에서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농심하고 오뚜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농심하고 오뚜기를 S&D를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다시 삼양식품한테 물을 먹여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 첫 번째, 여기 가서 보면 첫 번째, 삼양식품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생 양아치 짓을 했다. 이러면 S&D 끝장나는 거고요. 1차적으로 우선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지금 2번 시나리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3번 시나리오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선 끝장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양식품이 지금 삼양식품의 증서를 S&D가 대체 못 따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S&D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라고 할 경우 늘 그렇죠. 그래서 S&D 우리가 이 하이닉스가 저 장비를 한미 반도체에서 하나비전으로 이전시키는 게 한 군데에서만 원래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위험이 생기게 되니까요. 만약에 한미 반도체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다라면 하이닉스도 멈춰버려야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S&D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만약에 경우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공장에 화재가 나버렸다든가 뭐 이런 식이 나오겠다면 삼양식품 라인도 멈춰버려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원화 시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위험을 좀 덜어내는. 뭐 자기네 회사 자체가 워낙에 파이가 크니까 어차피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형태의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원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자체가 워낙에 삼양식품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라면 이제 만약의 경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양식품이 저렇게 먹어치워버리고 그걸로 자기 자회사를 바꿔줘 소스를 바꿔치워긴다라는 이게 1번 시나리오가 진실이 됐을 경우에는 1번 시나리오가 진실이 되면 3번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농심하고 오뚜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삼양식품이 그래서 GNF를 쓸어가 버려가지고 그걸로 지네 소스 업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스 업체가 아니고 스프 업체죠. 스프 업체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자기 요거를 내주고 소스를 만드는 이걸 내주고 그리고 소스를 만들게 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농심하고 오뚜기는 지금 스프 업체가 날아가 버리게 생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지? 예? 3번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D의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치고 들어가야 될 상황에서 물론 눌러 떨어져 버리는. 자, 일단은 우선 기존 보유자의 경우는 지금 시나리오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보게 된다라면 이게 지금 좀 시간대가 조금 애매한데요. 자, 이 뉴스가 나오고 이게 지금 기관의 경우에 지난 금요일에 지금 거래량이 90만 주를 찍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넥스트의 시세를 포함한 거래량이죠. 이게 지금 넥스트의 시세를 포함을 한 수랴 숫자인지 아니지가 조금 불투명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뭐 매도죠. 그렇죠? 이건 뭐 거의 뭐 99.9%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들어와 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 반도체 같은 데서 이미 많이 봤잖아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공매도 치기 딱 좋은 케이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 보유자의 경우에는
일단 한 발을 빼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자의 경우라 그러면 지금 박스 딱 요 정도 구간입니다. 여기 딱 요 45일선과 60일선 사이 딱 지금 주가죠. 오늘 넥스트에서 찍히고 있는 주가입니다. 10만 7천원에서 시작을 해서 11만 3천원까지 11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천원 구간이에요. 요 정도 구간에서 우선 가볍게 지르고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장이 개장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넥스트에서 개인들 중심으로 이제 낙폭까지 집주의 형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어제 금요일에 저가에서부터 그다음에 장이 개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어릇 개 못 주는 확률적으로 99.9% 확률로 공매도 때리고 들어오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다시 밀고 내려와 버린다라고 하면 그럼 일단 발을 빼셔야 돼요. 발을 빼서 저 아래쪽까지 121선 라인택까지 후퇴를 하고 거기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 하나 둘 셋 중에서 현재는 일단 1번 시나리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냥 줍줍일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일단 뭐 그렇다고 얘네 끝장내겠어?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의 기대치, 그러니까 1번과 지금 2번의 시나리오가 모두 반영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수급 싸움의 형태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저 패드기가 나올 확률이 99.9%, 지금까지 전례에 의하면 99.9% 패드기가 나오는 이 기관들이 만약에 패드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2번 시나리오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저감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일단 개장되고 난 이후 오늘의 수급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공격으로 받아쳐버릴 것이냐, 아니면 일단 발을 빼고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본 다음에 배 좀 만지면서 사태를 좀 확인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닥을 잡자, 이런 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덮어놓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밀리면 던다, 추가적으로 다시 되밀리면 덜어낸다, 비중을 축소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이게 뭐 난립니까? 꼭 이런 일들이 코스닥에는 왕왕 생기죠. 폭탄이죠, 폭탄. 난데없이 폭탄 맞았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과연 양아치일 것이냐, 또 다른 양아치의 등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냐, 2번도 가능성이 있어요. 삼양식품이 증설이 S&D 증실보다 더 빠르거든요. 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면 이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늘도 일단은 개별 종목 장세 형태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수가 다시 3200을 넘어 들어온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3200 넘어 들어갔다가 살짝 눌려 들어오는 형태에 다시 롱숏 깽판 체제로 다시 들어갔죠. 일단 박스를 넘어가자마자 곧바로 다시 2층 박스의 형태로 모양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종목별 대응 장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죠. 복잡해지죠. 이전에 쭉 달릴 때처럼 하이닉스가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내리고 하이닉스 오르고 삼성전자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개판대로 돼서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니까요. 요럴 때일수록 이제 경험이 풍부한 경험, 그리고 식견, 그리고 기법 다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가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필도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어차피 공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대부분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이 특기를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 중심으로 단타를 치는 분도 있고 테마 중심으로 단타를 치는 분도 있고 다 특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단타에서 그런 거 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그냥 일단 이익 주면 장땡이잖아요. 딱히 가릴 필요 없이 테마 떠가지고 못하면 테마로 이익 주고, 재료 떴으면 재료 공략해서 이익 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쭉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간 다음에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 분들을 하나 한 분씩 이렇게 빼고 나가다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간 지나가는 동안 자동으로 검증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스타일 다른 분으로 해서 조금 스타일 단으로 봐서 이제 대여섯 분 정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딱 추려서 있으면, 자 이쪽에서는 재료 가지고 하나 주고, 저쪽에서는 테마 공략으로 하나 주고, 저쪽에서는 주도주 공략 가자, 저쪽에서 또 세력주 이쪽에 최원도 전문가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세력주들 공략 들어가는데 또 전문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분들이 스타일이 지금 다 달라요. 이게 쭉 이렇게 놓여진 계신 분들이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하나, 저쪽에서도 하나 이렇게 먹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우량주들, 기본적으로 이런 우량주들 이렇게 쭉 쌓아놓고 쓰면, 저도 S&D 가지고 있는데요. 80% 이익이었는데 이제 60% 이익이었는데 반 토해내버린 셈이 되어버렸네요. 저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이 S&D 같은 경우 여기서 샀죠? 이게 돼지단론설이 나오면서 밀려 떨어질 때, 그 전에 밀려 들어올 때 샀고요. 이번의 경우는 조금 이제 고민스러워요. 뭐 그래도 지금 아직 밑에서는 꽤 이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 가까이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움직여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쭉 쌓아놓고, 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종목들 이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단타, 뭐 동양철관, NHNKCP 뭐 이런 종목들, 나날 이런 종목들 쭉 치고 들어가면 꽉 먹고 알 먹고 뭐 마이너스 계좌 플러스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도움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